안녕하세요. 자동차가 라이프스타일의 중심인 여러분과 함께하는 제이슨 류단의 뉴청입니다. 오늘은 6년 2개월여 만에 2세대로 완전히 바뀐 현대 디올뉴 팰리세이드를 만나봅니다. 디올뉴 팰리세이드는 이전 세대보다 더 커진 차체와 더불어 크기와 부피를 강조한 외모에 편안한 분위기의 실내를 조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차체 크기는 길이 5060mm, 너비 1980mm, 높이 1805mm, 휠베이스 2970mm입니다. 이전 세대 모델보다 각각 65mm, 5mm, 55mm, 70mm 더 커졌죠. 그리고 최상위 캘리그래피 트림은 아래급 트림 모델과 앞쪽 세부 디자인과 범퍼 형상이 달라서 일반 모델보다 차체 길이가 5mm 더 깁니다. 앞쪽은 세로로 나란히 배치한 주간 주행등과 위아래로 배치한 헤드램프, 얇은 가로선을 층층이 배치한 그릴 등으로 너비와 높이를 모두 강조했습니다. 특히 헤드램프는 그릴과 주간 주행등 사이에 검은색 패널에 감춰져 있어서 켜지지 않았을 때는 드러나지 않고요. 아울러 범퍼 아래쪽을 U자 모양으로 감싸는 형태의 장식도 낮고 넓게 만들어서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냅니다. 옆모습은 전보다 짧아진 앞 오버행, 길어진 휠베이스 및 뒤 오버행으로 좀 더 역동적인 분위기를 냈고, 보닛 끝부분에서 시작하는 깊은 캐릭터 라인이 옆유리 아래로 이어지는 것이 눈길을 끕니다. 디필러는 알루미늄 느낌의 장식으로 전체를 덮어 단단한 느낌을 줬습니다. 또한 바퀴 위에 비교적 매끈한 면 위에 굴곡을 더해서 부족한 양감을 보완했습니다. 뒤쪽은 세로로 배치한 테일램프 끝부분이 차체 옆을 파고들도록 디자인해서 앞쪽 주간 주행등과 비슷한 분위기로 통일했고요. 뒤 범퍼도 전반적으로 얇게 만들었고, 후면 반사판을 포함한 아래쪽 장식 요소들도 얇게 처리해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후측면에서 봤을 때 차체 형태는 묘하게 산타페와 비슷한데요. 공기역학 특성을 고려한 결과로 보이고, 디자인 차이 때문에 산타페만큼 어색한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시승차는 가솔린 2.5 터보 7인승 캘리그래피 트림에 H트랙 4바퀴 굴림 장치 패키지, 듀얼 와이드 선루프, 빌트인 캠 2 플러스 패키지, 2열 다이나믹 바디 케어 시트, 21인치 휠과 타이어가 포함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패키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차값은 개별 소비세 5% 반영 기준 6,404만 원입니다. 전반적인 실내 공간은 넉넉하고요. 내장재 색깔 그리고 디자인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편안한 분위기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 가족용 성격의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리창 아래에 있는 내장재의 색깔들을 좀 어두운 색을 쓰더라도 필러 부분 그리고 천장 마감재 이런 부분들은 좀 밝은 색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보통은 스포티한 차 그리고 고급스러운 차들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검은색 내장재를 이 필러와 천장 마감재로 썼다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을 하나의 틀 안에 넣어놓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 안으로 모두 다 집어넣었는데도 생각보다는 이 대시보드가 이렇게 솟아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좀 앉은 키가 커서 좀 약간 내려다보는 위치에 눈이 놓이기 때문에 계기판을 보려면은 좀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려야 하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가리는 영역이 좀 있다라는 그런 점이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일반적인 체형인 분들에게는 크게 무리가 없이 잘 보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전에 나온 다른 현대 모델들과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은 스티어링 휠 뒤쪽으로 자리를 옮긴 이 기어 셀렉터의 엔진 시동 버튼이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대개는 대시보드에 설치되어 있는 이 시동 버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동 버튼을 이쪽으로 옮기는 게 공간 활용도를 더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선택이기는 합니다. 대개 시동 버튼이 달려있는 그런 위치에는 드라이브 모드 선택 버튼과 셀렉터 노드가 달려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사실 운전 중에는 조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이라든가 이 기어 셀렉터 위치에 좀 가려지는 그런 약간 좀 조작의 불편함을 유발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여러 현대차들에서 고루 볼 수 있는 이 릴레이 버튼 배치라든지 공조장치 사용하는 이런 디자인, 기능들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또는 기아차에 익숙한 분들은 여전히 쓰는데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차가 좀 큰 차고 대시보드도 좀 넓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버튼들을 조작을 하기에는 이 끝에 있는 버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쓰기가 불편한, 운전 중에 쓰기가 불편한 그런 위치에 있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대신에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후대먼트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터치 조작하기가 조금 수월한 그런 측면은 있죠. 대시보드와 센터 콘솔 사이에는 아래쪽에 넓은 상당히 큰 수납 공간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더라도 센터 콘솔 아래쪽에 뒤로 잡아서 뺄 수 있는 서랍식 수납 공간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이 대형 센터 콘솔 안에 넣을 수 있는 이 수납 공간 자체 크기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 반가운 점은 산타페급 차에서까지만 해도 볼 수가 없었던 2열 좌석에서 공기 조절 장치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조작 패널 부분이 천장에 달려 있어서 2열 좌석 탑승자도 필요한 온도라든가 바람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입니다. 참고 삼아서 같이 좀 짚고 넘어가자면은 공간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바닥 면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1열 좌석이 상당히 공간감이 넓게 느껴지는 이유는 다른 좌석들에 비해서 좀 바닥이 낮은 편이고 시트의 높이 자체도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앉은 키가 비교적 큰 편인 저 같은 경우에도 썬루프가 달려 있어서 천장 공간이 약간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앉았을 때 머리 위로 여유 공간이 아주 충분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2열 좌석은 조금 좀 높게 되어 있는 편인데요. 그래도 발 놓는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서 시트를 좀 낮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발을 좀 길게 뻗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2열 좌석을 버튼 한번 눌러서 3열 좌석 탑승 편의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상당히 영리하게 3열 좌석에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만큼의 움직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적으로 좀 누워있는 아래쪽에 턱이 높은 편이고 그래서 발을 좀 높게 올려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2열 좌석 부분의 바닥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3열 좌석으로 넘어가기까지의 과정에서 조금 좀 불편함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2열 좌석 같은 경우에는 앉는 부분 아래쪽의 높이가 가장 높고 3열 좌석 쪽으로 가면 또 발 놓는 부분은 살짝 파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적을 엿볼 수가 있고요. 3열 좌석 같은 경우에도 슬라이딩 기능이 있고 등받이 각도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3열 좌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이 좌석이긴 하지만은 산타페 같은 모델들 그런 좀 한 급 아래의 차들에 비하면은 공간은 좀 더 여유 있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3열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도 이 슬라이딩 기능이나 등받이 조절 기능을 모두 전동식 버튼 조작을 이용을 해서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편리하게 느껴집니다. 3열 좌석 같은 경우에는 말로는 3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열의 독립좌석을 갖춘 이런 모델도 7인승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막상 3열 좌석의 너비를 생각하면은 3명이 나란히 앉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너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 같은 경우에는 2명이 나란히 앉아도 여유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어린이 정도 되어야 3명이 나란히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9인승 모델의 1열의 가운데 좌석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각도와 거리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전동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작동되는데 전동식인 만큼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직접
큰 힘을 들여서 시트를 조절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을 보더라도 3열 좌석을 사용하는 상태에서도 웬만큼 짐을 실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 또 3열 좌석 앞으로 접는 것은 물론이고 슬라이딩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내 2열과 3열 탑승자가 오는 약간의 불편함을 좀 감수를 한다면 사람을 모두 태운 상태에서도 이 짐을 웬만큼 실을 수 있는 공간 배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루프 같은 경우에는 1열과 2열이 분리되어 있는 듀얼 패널 스타일의 선루프가 달려 있고요. 대신에 앞유리가 많이 부은 탓에 선루프, 1열 좌석을 위한 선루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뒤로 많이 물러나 있는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큰 빛이 1열 좌석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요. 1열 좌석용 선루프 같은 경우에는 통풍 정도의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선에서 기능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2열 좌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채광에 도움을 주는 그런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2열 좌석 7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단히 고급스러운 소재를 쓰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소재와는 별개로 분위기 자체는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도록 신경을 썼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대시보드에서 비교적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곡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안쪽 부분에 이 둥글게 처리된 곡면 부분, 이런 부분은 실제로는 플라스틱 위에 소프트 스킨을 입힌 그런 소재를 썼지만은 뭔가 약간 직물 느낌이 나도록 처리를 했고요. 그 안쪽으로 보이는 우드 그레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플라스틱 소재를 썼지만은 나무결 무늬를 그럴싸하게 넣어서 진짜 우드 그레인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가죽 느낌을 주는 그런 소재를 쓰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인 실내 분위기를 고급스러워 보이게 만드는 데 영향을 줍니다. 전반적으로 좀 각진 부분보다는 모서리 부분을 둥글둥글하게 처리를 한 그런 요소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상당히 강조를 해주죠. 실내에서 각진 부분이라고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디스플레이 정도가 전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열 공간에서 좀 유일하게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이 룸미러인데요. 룸미러에 보이는 공간을 좀 넓히기 위해서 위쪽을 넓게 그리고 아래쪽을 좁게 만들어 놓은 디자인의 테두리 없는 프레임리스 디자인을 쓰고 있는데요. 일반 룸미러로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은 뒤쪽에 설치된 카메라로 후방을 볼 수 있는 이 디지털 룸미러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밝기라든가 낮이 조절은 가능하지만은 약간은 좀 화각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트는 크기라든가 등받이, 앉는 부분의 길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어른의 체형 좀 몸집이 큰 분들이라도 부담스럽지 않게 앉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쿠션이 좀 탄탄한 편이고 대부분 요즘 현대차들 거의 그렇듯이 표면에 재질 질감이 조금 탄탄한 편입니다. 그래서 푹신하게 몸을 잘 감싸준다는 그런 느낌은 좀 덜한 편이고요. 이 시트에 마사지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트 내부에 있는 공기주머니를 조절을 해서 몸을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기능이죠.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활용을 해서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조절을 하게 되면은 이 옆구리 부분이 부풀어서 몸을 더 탄탄하게 잡아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SUV에서는 조금 오버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차에 어느 정도 운전의 즐거움을 더한다. 그리고 실제로 스포티하게 운전을 했을 때 어떤 감각적인 부분들을 돋보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있으면 좋은 그런 기능이기도 하죠.
어쨌든 시트 사이즈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편이고, 앞쪽, 양쪽 좌석 사이에 있는 콘솔도 상당히 큼지막하게 돼 있어서 컵홀더도 큼지막하게 있고, 스마트폰도 상당히 큰 사이즈까지 놓을 수 있는 정도의 폭넓은 트레이가 갖춰져 있고, 무선 충전 장치까지 갖춰져 있는 그런 구성인데도 실내 공간에 좀 여유가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시각적인 대시보드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합세를 해서 전반적인 실내 공간에 좀 여유를 더하는 그런 감각적인 처리를 하고 있죠. 내장재의 질감이라든가 디자인에서 주는 형태와 구성 요소의 배치, 이런 것들이 주는 시각적인 편안함,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볼보가 되게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요즘 나오고 있는 현대의 좀 위급 모델, 대형 SUV들, 이런 모델들의 디자인, 그리고 색상, 소재 처리,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볼보와는 좀 다른 색깔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면 구성, 구성 요소의 어떤 분할된 부분들을 줄여서 상당히 넓은 면적을 하나의 부품, 하나의 내장재로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들에서도 그런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시승차에는 가솔린 2.5L 터보 엔진,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와 H-트랙 4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반 가속은 비교적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어느 정도 속도 영역까지 올라가기까지 상당히 매끄럽게 변속이 이루어지면서 속도를 붙여나가는데요. 엔진의 성능상 수치는 산타페에 올라간 것과 같은데요. 산타페 가솔린을 시승했을 때에도 이렇게 막 아주 강력하다 그런 정도의 느낌은 들지 않았는데, 디올류 팰리세이드에서도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은 덩치가 좀 더 크고 무거운 차라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이게 차이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점이 좀 인상적입니다. 물론 시승차에는 저 혼자 타고 있기 때문에 무게 부담이 적어서 좀 그런 면도 있기는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산타페를 시승할 때도 마찬가지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점이 조금 인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엔진의 어떤 질감, 소리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속 저회전 때는 이제 가속할 때 회전수를 올릴 때에 나는 소리들은 전형적인 4기통 엔진의 이런 소리들이 나기는 합니다. 저는 거슬리는 그런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방음 처리들을 비교적 잘 했기 때문에 엔진의 작동 형태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소리들만 전달이 되고요. 엔진의 회전 질감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4기통 엔진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 속도를 붙이고 나서 정속 주행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크게 의식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느낌이 전달이 되고요. 일상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크게 불만스럽지 않을 정도의 질감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제 급가속에서 추월을 한다든가 할 때 고회전 영역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대략 한 4000rpm, 4500rpm 그 정도 이상의 영역에서는 이렇게 썩 듣기 아주 좋은 소리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소리들이 나기는 합니다. 주행 중 추월 가속은 무난한 편입니다. 가속이 아주 답답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꾸준하게 가속이 이루어지고요. 가속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변속도 빠르게 가속할 때에 느껴질 수 있는 충격 부분들은 상당히 누그러져 있습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차가 묵직하다, 차가 무게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감각이기는 합니다만은 또 상당히 매끄럽게 감속이 이루어지고요. 시승차에는 H-트랙 4륜구동 시스템이 달려있기 때문에 가속감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차체가 이렇게 앞들림 것이 없이 안정감 있게 가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속이 좀 둔하다라는 느낌을 조금 더
느끼게 만들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속도가 붙는 정도는 꾸준하게 이어집니다. 사람을 아주 많이 태웠을 때는 좀 얘기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속도를 줄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차의 무게, 덩치가 크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은 통제하기 어렵게 빠르게 전체적인 차체가 앞으로 크게 쏠리면서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안정감을 유지를 하면서 속도를 줄인다는 그런 측면에서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의 어떤 차의 움직임 이런 것들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운전을 할 때에는 스티어링 휠이나 시트로 느껴지는 진동 그런 것들을 제외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주행 질감 이런 일반적인 주행 조건, 일반적인 운전자들의 운전 스타일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한 조건에서는 상당히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설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티어링 감각이나 핸들링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안정감이 있고요. 특히 약간 좀 급하게 차의 움직임을 바꿨을 때 차체 뒤쪽에 움직임이 흐트러지지 않는 아주 알맞게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는 것이 운전하는 때에 든든한 느낌을 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기준으로 봤을 때 실내 방음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적당히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도의 소리들만 어느 정도 들리고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소음, 특히 이 바퀴 주변에서 나는 바퀴의 접촉 소음이라든가 회전하면서 생기는 그런 소음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잘 억제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엔진 쪽에서 들어오는 소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차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상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만큼의 소리만 들려올 뿐이고 전체적으로 잘 걸러진 소리들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하느라고 이 선루프의 커버를 뒤로 젖혀놓은 상태인데요.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쪽에서 들려오는 소음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잘 억제가 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지 않는 그런 날씨라서 미세먼지가 심한 편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시속 100km 고속도로 제한속도 부분을 속도를 유지를 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개 이 디올류 팰리세이드처럼 차체 앞쪽이 좀 높게 솟아있고 면이 아주 수직에 가깝게 서 있는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모니 끝자락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유리가 지붕과 만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기가 지나가면서 생기는 그런 소리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지금 시승하는 디올류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리들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 앞유리와 지붕이 만나는 쪽 이런 쪽에서 나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고요. 보닛 모서리 부분에서 이제 공기를 치고 나가면서 생기는 그런 소리들이 어느 정도 들리긴 하지만은 신경을 써야지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미미하게 들립니다. 공기 역학적으로 차체를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다듬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1열 좌석 기준으로는 점진적인 방음 처리들이 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승차감은 지금 시승하는 환경을 고려를 한다면은 뭐 다양한 면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요즘 현대의 SUV들, 특히 좀 위급 모델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공통적인 특성들이 또 차체 위아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억제를 하면서도 이게 좀 모나지 않게 부드럽게 다듬어내는 그런 특성이 디올류 팰리세이드에도 나타납니다. 다만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인데요. 대형 휠을 끼우고 있는 만큼 타이어 편평기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탄탄한 그런 것들이 더 강조되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직전에 나 있는 소리를 통해서 속도를 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이 도로상의 홈을 지날 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요철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자극적일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좀 특징적인 부분을 꼽자면은 이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전달되는 진동과 이 엉덩이, 허리를 통해서, 시트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런 진동이 좀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스티어링 휠 쪽으로 전달되는 진동은 이제 아파트 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진동이고, 시트 쪽은 뒷바퀴, 뒤쪽 서스펜션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진동인데요. 스티어링 휠 쪽의 진동보다 이 시트 쪽을 통해서 전달되는 진동이 조금 더 또렷하게 느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스펜션의 세팅이 좀 앞쪽이 조금 부드럽고 뒤쪽을 조금 더 단단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놨다라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핸들링 측면에서 부드러우면서도 자연스러운 그런 스티어링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아무래도 차에 많은 사람이 타기 때문에 뒤쪽에 무게의 변화가 클 수 있는 모델인 만큼 그런 상황에서도 차체의 안정성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세팅이기도 합니다. 오늘 혼자 시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으로 느껴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현대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스타일이고요. 지금 고속도로의 구간 단속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스티어링의 차로 중앙 유지 보조 기능을 함께 작동을 하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을 켜고 달리고 있습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은 도 작동을 하는데 중앙 유지 보조 기능은 직선 도로를 달리고 있는 들이 약간 좀 흐트러지는 그런 느낌을 주네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 그리고 차로 중앙 유지 보조 기능, 카메라 정보를 이용을 해서 차의 방향을 조절을 하는데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기능이 표시가 되는 것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상에 차선이 실선인 부분과 점선인 부분이 나뉘어서 표시가 되네요. 실선인 구간에서는 실선으로 표시가 되고 점선인 구간에서는 점선으로 표시가 되고, 그냥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차로에 있는 차들, 전방에 있는 차들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는 것들은 제법 잘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경고 기능들에 대한 표시들도 뚜렷하게 됩니다. 선평비가 낮은 그리고 휠의 지름이 큰 이런 타이어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좀 승차감에서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시승차들에서는 타이어의 공기압이 좀 너무 높게 설정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더 강조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승하는 차는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해 보니까 주행 초기에는 앞쪽이 38, 뒤쪽이 37 psi였는데 지금은 앞쪽이 39, 뒤쪽이 38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네요.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알맞은 공기압으로 이 승차감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편평비나 휠지름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크게 승차감을 나쁘게 만들지 않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아래쪽에서 몸으로 느껴지는 이 진동들 이런 것들이 꾸준히 있다는 점이 조금은 좀 아쉽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차들에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일반적인 주행 상황, 일반적인 속도 영역 이런 부분에서 달릴 때에는 크게 불만스럽지 않을 정도의 느낌을 전달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특성들이 맞춰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중간 반환점까지 오는 동안에 기록한 트립 컴퓨터 데이터는
주행거리가 57.4km, 주행시간은 58분, 평균 연비는 10km로 기록이 됐습니다. 반환점에서 시승 종료 지점까지 60.8km 거리를 달렸고요. 주행시간은 47분, 연비는 8.8km/L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것으로 현대 D 올류 팰리세이드의 첫 시승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슨 유단의 류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